전민환 씨.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2020년 과연 우리의 과학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선생님 모시고 미래 과학에 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바쁘다 바빠. 오늘의 주제는 화산입니다. 화산. 화산. 지진도 아마 같이 이야기가 그냥 될 것 같은데. 화산이라는 게 뭐죠? 용암, 지각 변동에 의한 폭발하는 거. 산이 화난 거죠? 화난 산. 맞아요, 맞아요. 네. 불산. 뜨거운 게 예.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용서스쳐 올라오는 거예요. 왜 땅속에 뜨거운 게 있을까? 핵. 핵. 예. 핵이 뭐죠? 중요한 거죠. 핵심. 에너지. 지구의 구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핵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를 진짜 가져오셨네. 모든 걸 사과로 하시네. 이제 잘라오셨네. 제가 사과할게요. 지난 시간엔 이게 태양이었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지구예요. 그래서 사과의 이 C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반지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핵이라 그러고 그 바깥쪽을 멘틀이라 그래요. 껍질, 여기가 이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지표예요. 이 핵 중심부에 가면 온도가 6,000도쯤 돼요.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근데 태양이 모든 걸 다 태울 정도의 온도라잖아요. 근데 가운데 그렇게 뜨거운 게 있는데 왜 주변 안 타요? 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시간에도? 계속? 보통은 타버리면 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상적인 이런 물품들이 태우면은 재가 돼서 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상은 온도가 높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녹아요, 그냥. 액체예요? 안에가? 맞아요. 그래서 내핵과 외핵으로 나뉘는데 외핵 같은 경우가 액체예요. 녹아서. 내핵은 사실 더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될 것 같지만 엄청난 압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6,000도지만 워낙 강하게 누르니까 얘네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그게 원기옥입니다, 선생님. 지금 원기옥이 뭐죠? 그 손오공이 쓰는 초필살기. 뜨거워요? 에너지가 이렇게 덩어리로 모여서 동그랗게 되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린 지금까지 이 핵을 얘기한 거고요. 멘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인데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랑말랑해요? 끈적끈적한 암석 덩어리라고 할까? 단단할 줄 알았는데. 화산을 일으키는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제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맨날 화산이 터지는 데서 터지고 맨날 지진이 일어나는 데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이제 화산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멘틀이 뜨거운데 고르게 뜨거운 게 아니라 어디는 조금 더 뜨겁고 어디는 좀 덜 뜨겁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스프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좀 많이 뜨겁고 여기는 덜 뜨겁고 그러면 쫄아요. 부분은 너무 짜. 걸치게지고 왜 짜지기도 하죠. 왜 온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뜨거운 부분은 이제 위로 옹솟음치고 차가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대류라고 그러는데 멘틀이 가만히 있질 않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지표는 요 위에 떠 있는 껍질 같은 거라 이 녀석이 따라서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딘가는 올라가고 어딘가는 내려가니까 이 땅하고 이 땅은 서로 끊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데가 보통 문제가 돼요. 이게 이런 데가 이제 판의 경계면이라 그러는데 내려가면서 막 긁으니까 여기가 막 뜨거워지고 지진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판 구조론이라고 부르는 이제 어려운 이론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멘틀 위에 떠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서 우리가 그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걸 알게 된 것이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또 전쟁이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대서양의 바닥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대서양 바닥을 보니까 희한하게도 남북으로 가로질러서 어떤 산맥 같은 게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서는 안 보였죠. 굉장히 긴 산맥이 높은 산맥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왜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거기가 멘틀이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그래서 이 나오는 지역을 그때 알게 됐고요.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을 만든 거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경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르게 하려고 또 이제 방사능 낙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게 돼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핵실험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진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면 땅속에서 뭐가 쾅 터지면 그게 강력한 지진은 아니겠지만 땅을 흔드니까 핵폭탄 실험을 어디선가 하면은 쿵 하면은 그 충격이 사방으로 오니까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역추적해서 그 진원지가 어디, 핵실험 어디서 했다. 그걸 하다 보니 이거 원래 핵폭탄 때문에 만든 건데 그냥 지진이 일어나도 알잖아. 알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진대가 쭉 전 지구적으로 밝혀지고 그 지역이 화산도 일어나는 지역이고 거기가 땅이 들어가는 지역이라는 것 이게 다 서로 아기가 들어맞게 돼서 우리가 그때 이제 지구에 대한 판의 지도를 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왜 이 지역에서만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지 알게 됐으니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 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까 멘틀이 있고 그 위에 지표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같이 돌아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너무 뜨거워지면 솟구쳐 오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점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솟구쳐 올라와서 있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참을 수 없게 되면 이게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폭발하는 화산이 하와이도 그런 거예요. 혹시 하와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면 하와이 혹시 거기 섬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오아후, 마우이, 빅아일랜드 요거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산이 이렇게 있는데 화산들이 물속에도 쭉 있어요. 하와이가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위에서 물을 걷어내고 보면은 화산이 이렇게 L자 모양으로 쫙 깔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에 터진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옛날에 터진 거예요. 왜 차례로 터져요? 이동했나? 그렇죠. 이동해서 그런 거죠. 이동한다. 하와이 땅속 깊은 곳에 열점이 하나 있는데 열점에서 여기가 펑 터진 거죠. 여기 구멍이 났겠죠. 그리고 이동을 해요. 그 다음 또 펑 터지면 여기고 그 다음 또 펑 터지면 또 여기고 이제 이해했어. 이쪽이 최근이고 저쪽이 옛날이라는 얘기는 하와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각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와. 그럼 지진으로 인해서 대륙이 갈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 캘리포니아 주가 나중에는 떨어질지 몰라요. 지진 화산이 일어나잖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기 단층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떨어져 있던 그 대륙이 서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 대륙이 하나 있고 여기도 대륙이 있죠. 이 위에 대륙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만날 거예요. 만나면은 이게 구구구구구 솟구쳐 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지역은 굉장히 높으면서도 아주 거대한 규모의 산맥이 만들어져요. 지구에서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 그런 거 진짜. 히말라야 같이 그러면 어느 순간 히말라야 계속 커지겠네? 이게 지구가 살아 움직이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공룡이 화산으로 멸종된 거죠? 공룡 시대가. 빙하기. 화산이라는 설도 있긴 있는데요. 그죠? 저는 그걸 들어갔고. 지금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정한 이유는 소행성. 지구 밖을 날아다니는 작은 돌덩어리인데요. 그런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졌고요. 크레이터라 그러는데 떨어진 흔적이 남거든요. 멕시코만에 수십 킬로에 달하는 거대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공룡이 그 멸종할 즈음에 그 지층이라 그러는데 지금 지구에 거의 없는 이리듐이라는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가 거기 유난히 많아요. 지구에 없는 원자가 갑자기 거기 생긴 거야.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소행성이 아마 그때 떨어진 게 아닐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에 엄청나게 큰 분화구가 생기면서 지구에 충격을 가하게 돼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를 완전히 뒤덮어요. 태양광이 아마 반 이하로 뚝 떨어져서 햇빛의 양이 확 줄어들면 식물이 많이 죽어요. 일단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이 전멸을 하고 공룡도 전멸을 할 확률이 클 거고요. 온도가 많이 변할 수 있는데 갑자기 추운 겨울이 오겠죠. 온도에 민감한 그런 파충류들은 온도가 떨어지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가장 강력한 이유는 소행성 충격에 의한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없다는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용하죠. 오씨.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지구에 오기 전에 가서 막아야 되니까 우주선에다가 뭐 핵무기를 장착해서 거기 떨어뜨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럴 기술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날아오는 거를. 슈퍼맨이 와줘야겠는데요. 미스 마블이나.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그거를 하죠. 소행성을 끊임없이 관측하고 있고요. 날아오는 소행성에 우주선이 접근을 해서 미사일은 아니고 작은 쇠라 그래야 되나? 그걸 쏴서 맞추는 실험 성공했고요. 부스러기를 캡처하는 그런 실험 성공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은 이미 소행성에 자신의 우주선을 착륙시켰어요. 어머. 이걸 성공한 나라는 일본 하나예요. 아, 그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하야부사라는 인공위성인데 하야부사.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날아가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그런 걸 한 거죠. 날아가는 걸. 그래서 착륙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현재 소행성 탐사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소행성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지구에는 없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비유지만 금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소행성이요? 뭐 그러니까 이게 뭐로 될지는 모르는데 뭐 다이아몬드 생성. 다이아몬드거나 떨어져서 팍 공중에 온통 다이아몬드가. 일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야부사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주선을 띄워서 갔다 오는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채취해 오는 게 그게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채산성이 안 맞아요. 지금 당장은 아마 쓸모가 없을 거고요. 지금은 기반 기술이 필요한 거죠. 나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도 얘가 정말 경제성이 있는 물질이 많다면 그래서 얘를 가서 탁탁탁 쳐가지고 달 주위를 돌게 하려는 게 지금 미션이에요. 미국 계획은.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가져오겠다는 건데 소행성이 날아왔을 때 달에다가 끌어놓고 대기시킬 만큼의 그런 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달도 중력이 있으니까 약하지만 사실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사실은 무기로 이용될 수 있어요. 얘를 살짝 쳐서 쓰리 쿠션으로 당구처럼 탁탁탁. 원하는 곳에다가 떨어뜨리게. 원래는 지구를 스쳐 지나갈 거였는데 살짝 쳐서 떨어지게 한다든가 그러면 지구가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야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알 텐데 지구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니면 위쪽에 떨어뜨리면 거대한 해일이 일어날 텐데 20%를 바다에 잠기게 이제 이런 무기로 이런 기술이 만약 있어요. 이런 기술이 만약에 실용화될 확률이 있다면 이거는 한 나라가 독점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감독하게 해야 된다는 이미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나 이런 얘기 할 때 옛날 대항해 시대를 예를 들어요.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게임이요? 배? 게임이기도 하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른 나라도 하고 싶었겠지만 못한 이유는 대항해를 할 배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이제 우주를 바다로 비유하자면 우주로 나가는 기술이죠, 이게. 소행성을 갔다 오는 그 비용이 싸지고 진짜 소행성에 엄청난 자원이 있고 그래서 마구 그거를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다면 우리 그때 가서 이제 아유, 우리도 하고 싶은데 배가 없네 그러는 거죠. 전쟁이나 이런 우주 기술 같은 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응용될 여지도 많고 해서 최소한의 기초 기술은 확보하고 있어야 나중에 원할 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도 화산과 지진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오늘도요? 화산이란 없어졌잖아. 그거 하지 마. 아니 방송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빠의 마무리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화산이란 어렵네요. 화산. 화산은 어렵다. 화산은 어렵네. 소행성이란 나의 대항해 시대는 끝이 없다. 방금 돌린 거예요.